세계 어딘가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풍 실어불금처럼 비축하고 너무 착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나라가 존재한다면요. 바로 그곳이 캐나다입니다. 평화롭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 속엔 믿기 힘든 기묘한 비밀들이 숨어 있는 나라.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15가지 충격적인 캐나다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입을 다물 수 없게 될 준비되셨나요? 1번. 캐나다 오해에서 비롯된 이름. 캐나다는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은 약 1000만 km에 달하며 현재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광대한 땅에 사는 인구가 4100만 명 남짓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도쿄 3700만 명 보다 조금 많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선진국이 되었으며 인구 밀도는 단 4.16명 km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 세계 평균 인구 밀도는 아산이나 바다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포함해도 55명 km에 이릅니다. 캐나다는 또한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문해율은 99%이며 인구의 57% 이상이 대졸리 상위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초 기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영하 섭씨 50도까지 떨어지는 캐나다 북극 지역에는 독특한 공동체 생활 방식으로 유명한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손님에게 아내와 함께 자도록 권하는 논란이 여지가 있는 한데 풍습을 갖고 있어 많은 여행객을 당황하게 합니다. 언어 역시 캐나다 정체성의 흥미로운 부분인데 영어와 불어 두 가지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어는 전체 인구의 75%가 사용하고 불어는 몬트리올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몬트리올에서는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이는 파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라는 이름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535년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원주민에게서 칸나타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었지만 그는 이를 이 지역 전체의 이름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마을의 이름이 점점 확장되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 중 하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나라의 이름이 마을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00을 남겨주세요. 2번. 세계에서 호수가 가장 많은 나라. 캐나다를 단풍 숲으로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의 절반만 이해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사실 세계에서 자연 호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호수가 너무 많아 과학자들조차 정확한 수를 셀 수 없고 단지 추정할 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300만 개 이상의 자연 호수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담수 호수의 60%를 차지합니다. 이 호수들의 총 면적은 89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만약 이 모든 호수를 하나의 국가로 묶는다면 터키보다도 넓은 수중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호수들이 없었다면 캐나다 위국 토면적 순위는 세계 4위로 떨어지고 미국과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호수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의 세대양과 접하고 있는데 이는 서방구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점입니다. CIA 월드 팩트북,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캐나다 위총 해안선 길이는 무려 22,080km에 이르며 이 숫자는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러시아, 필리핀 네 나라의 해안선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깁니다. 3번. 경제 강국. 현재 캐나다는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9위 경제대국이며 2024년 국내 총생산 GDP는 2.3조 달러, 한화약 3,160조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53,800달러, 약 7,380만 원 이상으로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개국 안에 들며 영국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산업 강국들보다도 부유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어떻게 이런 인상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두 가지 거대한 자원, 숲과 석유에 있습니다. 캐나다는 490만 km 이상의 숲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삼림 면적이고 전 세계 천연림이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삼림은 목재 산업을 국가 경제 위주 유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경제에서 가장 수익성이 큰 자원은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입니다. 캐나다는 1억 6,970만 배럴 이상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며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각 배럴은 약 160리터를 담고 있는데 이를 모두 부으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 호인 바이카로보다도 큰 석유 위바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매년 석유 산업은 캐나다에 약 2천억 달러,
한화약 27만 4천조 원의 수익을 가져다주며 이는 국가 GDP의 10%를 차지합니다. 이 중 97%는 미국으로 수출되어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필수적인 산업이 되었습니다. 4번 북극곰의 수도. 세상 어딘가에서 북극곰과 함께 살아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그곳은 바로 캐나다일 것입니다. 전 세계 북극곰의 60% 이상이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 남은 북극곰이 약 2만 5천 마리인데 이 중 1만 5천 마리가 캐나다에 거주하며 이 나라를 북극 생태계의 상징적 동물의 최대 서식지로 만듭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처칠이라는 도시인데 이곳은 세계 북극곰의 수도로 불립니다.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수백 마리의 북극곰이 어드슨만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시기에 바다 표범 사냥을 준비하기 위해 처칠로 모입니다. 도시 인구는 약 900명에 불과하지만 북극곰은 1600마리까지 출현해 사람보다 곰을 마주칠 가능성이 더 높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 곳곳에는 북극곰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시민들은 집이나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아 북극곰을 우연히 마주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즉시 피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밖만 나서도 거대한 북극곰을 만날 수 있는 처칠. 당신이라면 감히 이곳에 가볼 용기가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5번 기이한 전쟁의 고향. 전쟁이라 하면 보통 총, 폭탄, 영토, 권력을 떠올리지만 캐나다에서는 술과 비버가 주무기가 되었던 전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와 덴마크 간의 술병 전쟁입니다. 전 세계가 자원을 두고 싸우던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두 나라는 황량하고 자원도 없는 작은 무인도 한스섬, 헨즈 아일랜드 1.3제곱킬로미터를 두고 수십 년 강력 유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1984년 한 덴마크 관리가 썸에 국기를 꽂고 위스키 한 병을 두고 갔는데 캐나다는 이에 대응해 군인을 보내 덴마크 국기를 제거하고 자국 국기를 꽂은 뒤 또 다른 술병을 두고 갔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의 이발은 술병 전쟁 은수년간 이어졌으며 사람들은 그들은 섬을 다투는 게 아니라 술을 수집하고 있는 거다 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비버 전쟁에 대해 들어보세요. 이 전쟁은 북미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면전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17세기 비버가 죽은 유럽 모자 산업에서 막대한 경제 가치를 지닌 부드러운 금으로 여겨졌고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원주민 부족인 이로코이족, 휴런족 등이 수십 년간 은밀한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무역소를 파괴하고 창고를 약탈하며 서로를 공격했는데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비버 가죽 때문이었습니다. 6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은 경탄할 만합니다. 2023년 세계 평화지수 글로벌 피스 인덱스에 따르면 캐나다는 조사 대상 163개국 중 1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수많은 강대국들을 멀찌감치 앞서는 순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은 5,668건으로 미국 5,160건 보다 약간 높지만 그중 50% 이상은 단순절도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심각도 측면에서 보면 캐나다는 인구 10만 명당 1.95건 이상의 사건만 기록되었으며 이는 미국 6.3건 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나치게 착한 행동을 해도 경찰에게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왕립기마경찰 RCMP이 시행한 긍정 티켓 프로그램, 파지티브 티켓팅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경찰은 범죄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을 실천한 사람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을 도와길을 건너거나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거나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한 청소년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포착되면 긍정 티켓을 받는데 이는 피자 쿠폰, 영화 티켓 또는 지역 기업에서 제공하는 작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치먼드시에서는 청소년 범죄율이 거의 50% 감소했으며 1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 작은 종이 티켓, 작은 선물, 그리고 큰 비전 덕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어른들을 위한 황금별 칭찬 스티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많은 기이한 정책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108을 남겨주세요. 7번 외계인을 환영하는 나라. 지구 어딘가에서 외계인을 위해 레드카펫을 준비한 나라가 있다면 바로 캐나다일 것입니다. 실제로 UFO 가착륙하지 않았는데도 이곳 사람들은 앞서가며 외계인 전용 착륙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야기는 1967년 알버타주의 세인트폴, ST, 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캐나다 연방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부분의 도시가 기념 비나 광장을 건설할 때 이 마을은 외계인을 위한 착륙장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이 프로젝트를 매우 진지하게 추진했습니다. 무게 118톤의 이 구조물은 튼튼한 콘크리트 기둥 위에 세워졌고 캐나다 각주에서 가져온 상징적 인돌이 설치되어 전 국민의 환영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90년에는 착륙장 뒤편에 작은 박물관도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UFO 목격지로 알려진 장소들의 사진과 지도를 전시하고 외계인을 실제로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 문서, 모형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8번. 산타클로스는 캐나다 시민이다.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산타클로스는 공식적으로 캐나다 시민입니다. 2008년 캐나다 시민권 미 시민부 장관 제이슨 케니는 산타클로스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주장에는 그럴듯한 근거도 있습니다. 산타의 빨간색과 흰색 복장은 캐나다 국기색과 일치하고 그는 북극에 거주하는데 이 지역은 전적으로 캐나다 영토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에는 산타클로스를 위한 전용 우편번호도 존재합니다. H0H0H0 산타의 웃음소리 호호호와 똑같이 들립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캐나다 우체국은 전 세계 아이들이 2주소로 산타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산타에게 편지 보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산타는 단지 편지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편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30개 이상의 언어로 답장이 작성되며 시각장애 아동 우리 한점자, 브레일, 편지도 포함됩니다. 매년 100만 통 이상의 편지가 도착하고 모두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산타클로스가 캐나다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산타에게 직접 편지를 받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10을 남겨주세요. 9번. 캐나다식 다이어트. 온갖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실패만 거듭하셨나요? 그렇다면 혹독한 식단 대신 캐나다 허드슨만으로 비행기를 예약해보세요. 이 신비한 지역에서는 중력이 일반보다 낮아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체중이 0.004% 줄어듭니다. 체중이 75kg이라면 즉시 약 3g이 빠지는데 이는 소금 한 티스푼이나 땅콩두알이 열량과 비슷합니다. 장난 같지만 이 이야기는 과학자들이 50년 이상 연구한 지질학적 현상의 결과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약 2만 년 전 두께 3km 이상의 거대한 빙하가 허드슨만 지역을 덮고 있었고 이 빙하가 지각을 짓누르며 암석층을 양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후 빙하가 너무 빠르게 녹아버리면서 생긴 거대한 공백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중력이 약해진 자연중력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중력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지만 허드슨만처럼 중력이 이렇게 크게 빠진 지역은 매우 드뭅니다. 세계 유일의 자연 다이어트 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현상이 충분히 신기하고 여행 리스트에 넣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00을 남겨주세요. 10번. 세계 최대의 메이플 시럽 수출국. 팬케이크나 토스트를 좋아하거나 단순히 자연의 단맛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캐나다에 큰 감사를 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캐나다는 현재 세계 최대의 메이플 시럽 왕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퀘벡주는 전국 생산량의 9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운 기후, 짧은 수액 채취기, 이상적인 온도 변화 덕분에 특히 퀘벡에 위치한 동부 캐나다의 설탕담 풍나무 숲은 국가 농업의 달콤한 근광이 되었습니다. 메이플 시럽 산업은 엄청난 수익을 자랑하는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매년 캐나다는 메이플 시럽을 60개국 이상에 수출해 약 5억 달러, 한화 약 6,85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이 중 62%는 미국이 수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심지어 퀘벡에 전략적 메이플 시럽 비축 창고까지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메이플 시럽을 대형 배럴에 저장하고 엄격하게 밀봉하며 국가자원처럼 관리합니다. 다소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매우 진지한 일입니다. 11번. 크림을 넣어 마시는 나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커피 문화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커피 소비량이 많은 국가들 중 하나로 매년 291톤의 커피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캐나다 사람들은 커피에 우유나 설탕 대신 크림을 넣어 마신다는 것입니다.
북극 근처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크림이 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는 것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캐나다 가정이 부엌 찬장을 열어보면 무려 50% 확률로 박스치즈 파스타, 특히 국민 브랜드인 크래프트 디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원래 미국에서 유래했지만 가장 열성적인 팬은 캐나다인들입니다. 평균적으로 캐나다인은 1인당 연간 3.2 상자를 소비하며 이는 미국인의 3배에 달합니다. 심지어 한 캐나다 정치인은 선거 유세 중에 크래프트 디너 가격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크래프트 디너가 단순한 위로의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자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크림을 넣는 커피를 마셔볼 용기가 있나요? 혹은 치즈 파스타만으로 겨울을 나볼 수 있을까요? 캐나다인의 독특한 입맛이 흥미롭다면 댓글에 숫자 111을 남겨주세요. 12번. 농구의 고향. 농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지만 그 기원이 캐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891년 온타리오 출신의 체육교사 제임스 니스미스는 추운 겨울날 학생들이 실내에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 게임을 고안했습니다. 단순히 공을 던져 바구니에 넣는 게임에서 출발한 농구는 점차 전 세계적인 스포츠 상징으로 성장했으며 오늘날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어디서든 경기가 열립니다. 캐나다 스포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이스하키입니다. 캐나다인들은 이 겨울 스포츠를 거의 종교처럼 숭배합니다. IIHF 가주 최한 세계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100년 역사 동안 캐나다는 무려 26번 우승했고 총 5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이 종목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 말하자면 아이스하키가 전쟁터라면 캐나다는 나폴레옹입니다. 반면 여름에는 라크로스, 가왕좌를 차지합니다. 1994년부터 캐나다의 공식 여름 스포츠로 인정받을 라크로스는 원주민 부족에서 유래한 고대 경기로 속도와 체력, 전략을 모두 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아이스하키와 함께 캐나다 스포츠의 활력 넘치는 쌍두마차를 이루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13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똥전을 보유한 나라. 가장 기이한 화폐를 가진 나라를 뽑는 대회가 있다면 캐나다는 확실한 우승 후보입니다. 놀랍게도 캐나다 지폐는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캐나다는 5달러부터 100달러까지 전 지폐를 고분자 소재, 폴리머로 제작하는 것을 선도했습니다. 이 지폐들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환경 친화적이며 방수 기능까지 있어 세탁기에서 옷과 함께 빨아도 손상되지 않고 눈 속에 떨어져도 멀쩡합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면지폐처럼 구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화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서드버리로 가보면 빅니켈이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전이 있습니다. 높이 9m, 무게 13,000kg의 이 동전은 1964년 광부 테드 실바가 만든 1951년 발행 5센트 동전이 거대한 목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동전을 수집하는 사람이라면 빅메이플 리프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이름입니다. 2007년 캐나다 왕립조 폐국에서 제작한 이 동전은 99.99%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100kg, 지름은 45cm에 달합니다. 시장가치 추정치는 500만 달러, 한화약 685억 원을 넘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동전은 전 세계에 단 6대뿐이며 그중 하나는 2017년 베를린 이보대 박물관에서 대담하게도 난당했고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전설 중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에 가장 감명을 받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4번. 북미 최대 쇼핑몰. 북미 최대 쇼핑몰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대륙의 쇼핑 세계 중심지는 사실 캐나다, 정확히는 엘버타주의 에드먼튼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곳은 웨스트 에드먼튼 몰의 본고장이며 거대한 소매 천국으로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지붕 아래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웨스트 에드먼턴 몰은 북미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쇼핑몰입니다. 내부에는 800개 이상의 매장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고 고급 레스토랑부터 저렴한 푸드코트까지 100개 이상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진정한 쇼핑 관광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면적뿐 아니라 독보적인 엔터테인먼트 생태계입니다.
세계 최대의 실내 워터파크, 아이스링크, 영화관, 유럽풍 테마 놀이공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적선, 워터슬라이드, 동화 속 놀이공간이 있는 쇼핑몰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이라면 댓글에 숫자 119를 남기고 캐나다 최고의 쇼핑 왕국을 탐험할 준비를 해보세요. 15번.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국 경선, 높은 벽도, 깊은 해자도, 탱크나 총도 없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국 경선인 8,891km의 경계를 공유하며 이 평화로운 경계는 북미의 두 강대국 사이를 잇는 상징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국 경선을 49번 평행선이라 부르는데 대부분의 경계가 북위 49도선을 따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국 경선의 특별함은 평화로운 분한이란 낭만과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스켈 자유도서관, 하스켈 프리라이브러리, 과오페라 극장입니다. 이 건물은 미국 버몬트주의 더비라인, 과캐나다 퀘벡주의 스탠스테드에 걸쳐 있으며 미국에서 책을 읽고 캐나다에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건물은 국경선이 예정확히 지어졌고 건물 내부 바닥에 국경선이 그려져 있어 두 나라의 경계를 부드럽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지식과 문화는 여권이 필요 없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캐나다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나라는 장엄한 자연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기하고 독특하며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놀랐던 사실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흥미로운 캐나다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세계여행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